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조선일보가 사설로 국힘 당사의 전두환, 윤석열 사진을, 이건 제가 주장한 거고, 제가 뜬금없이 전두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자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국민의힘이 강령부터 우리 자유파 보수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식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그 당헌 당규 강령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강령 개정, 당헌 당규 개정에만 그치지 말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만 걸고 있는데, 그거 차제에 건국, 반공, 산업화 민주화를 우리 자유파가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진까지 걸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 국회의원 10명, 한동훈 똘마니들, 오세훈 똘마니들이 딱 전두환 대통령 사진 얘기만 딱 집어내가지고서 저를 징계하겠다고 지금 서울시 윤리위원회에다가 요청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조선일보는 또 거기서 딱 전두환, 윤석열 두 대통령 얘기만 딱 끄집어내서 국힘 당사에 전두환, 윤석열 사진을 걸자고 누가 주장했는데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아니, 여기에 갑자기 왜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옵니까? 이 주장은 제가 한 것이고,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려면 고성국이한테 물어봐야죠. 그걸 왜 갑자기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고 사설에서 때립니까? 이 사설의 수준이, 저도 일간종합지 주필을 잠깐이지만 지낸 경험이 있는데, 사설은요 그냥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 사설은 그 언론의 얼굴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신문사의 오너까지 적어도 사설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정도는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뭐라고 그랬냐? 첫 줄부터 엉터리예요. 이 사설의 첫 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튜브가. 아니, 무슨 놈의 측근이 만나지도 않고 전화 한 통을 안 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측근이 있습니까? 조선일보도 이 텔레파시설을 믿나 보네요. 이 한동훈 지지자들, 한딸들이 고성국이가 텔레파시로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조종하고, 고성국이가 만나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안 하지만 텔레파시로 장동혁 대표도 다 조종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던데, 조선일보도 지금 그걸 믿는 건가? 어떻게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한 번 만나지도 않는데 측근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줄부터 틀렸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사의 전두환,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제안했다. 아니, 비판을 하려면 맥락 속에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 유튜브, 그는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제가 거의라고 했잖아요. 아예 피를 안 흘린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6월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제가 이거 광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일정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놓고 이렇게 써요. 임기 말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지만, 이 명백한 이 객관적 팩트까지는 이 조선일보도 어떻게 못한 거예요. 이 역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요구한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거의 피를 흘리지 않은 민주화라니 대다수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개 토론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요구한 결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도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제가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2년 감옥살이 한 거 조선일보도 잘 알 거예요. 저를 TV조선의 메인 앵커로 기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제가 조선일보에 고정적으로 짧은 글이지만 1년 넘게 글을 기고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조선일보가 저의 그런 이력을 모를까요? 맞아요. 수많은 국민이, 저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국민이 민주화를 요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요구하면 무조건 민주화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피 흘리지 않고 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요구하면 무조건 모든 나라에서 거의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가 됩니까? 자, 1979년에 지금 이란 사태의 시작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때 1년 동안 수많은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팔레비 왕조가 끝까지 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팔레비 왕조가 쫓겨갔어요. 89년 천안문 중국 공산당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강경 진압을 했기 때문이에요. 홍콩 민주화 운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민주화 됐습니까? 아니에요. 홍콩 당국과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진압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우리도 수많은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했어요. 거의 피 흘리지 않고 성공했어요. 왜? 전두환 대통령의 6.29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도 얘기하잖아요. 임기 말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고. 그 결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의 피 흘리지 않고 다른 나라는 다 실패했는데 대한민국만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점을 강조했고 이 점을 우리가 역사 속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 연장선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을 해온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사형 구형 받았으니까 안 된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몰라? 1심은 1심에 불과하고 구형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 거지.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출한 대통령 사진 걸면 안 돼? 그야말로 이걸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자유파 국민들을 무슨 개돼지로 아는 오만한 발상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 최고위원이 입당을 적극 추진했고 아마 제가 입당 원서를 김재훈 최고위원을 통해서 당에 전달한 걸 갖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래 김재훈 최고위원이 아니 입당 권유한다고 제가 입당할 사람입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배신자, 부역자, 쓰레기 일당들을 척결하고 진정한 자유파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흐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여러 수십만 명의 새 입당자들과 똑같이 입당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뭐 당에서 마치 무슨 저를 영입이나 한 듯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장 대표도 그 의견을 경청한다는 사람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전화 한 통화하지 않고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의 말을 경청한다니 그렇게 몰아가면서 장 대표도 같은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나한테 덤벼. 나를 공격해. 왜 갑자기 장동혁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프레임에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너네 마음대로 함부로 이 조정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 고성국이랑 엮어가지고서 장동혁 대표까지 보내버리겠다. 참 가소롭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사설로 무슨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희대의 무슨 악마처럼 이렇게 사진 걸자는 것만으로도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예, 웃기는 소리 마세요. 조선일보가 지금의 조선일보 4등 신문을 자인하던 조선일보가 지금의 모든 언론을 통틀어서 가장 힘센 언론으로 등극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그때 조선일보를 이끌던 자가 방우영이라는 자입니다. 방우영이는 1970년부터 1993년까지 23년 동안 조선일보 사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4등 신문에 불과하던 조선일보를 가파르게 성장시켜서 1등 신문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바로 그 방우영의 황금기, 조선일보의 비약적 도약의 기가 바로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80년에 월간조선을 창간해요. 월간 산도 인수해요. 그 당시에 방우영과 조선일보는 살아있는 언론 권력 더 나가서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어요. 이 방우영 회고록에 따르면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린 것을 은근히 자랑까지 해요. 자,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6.29 선언을 역사적 대타협에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으로 평가하지만 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걸 반대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어땠냐? 이 방우영이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이는 80년 신군부가 만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에 언론계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방우영 이자가 그때
국보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어떻게 변명했냐면 나의 명예보다 신문사의 안위가 먼저다. 이게 명예롭지 않은 일인 거는 지도 알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 명예를 던져서라도 신문사의 안위를 위해서 국보위에 참여한다고 지가 떠들어댔어요. 안위를 위해서, 비약적 도약을 위해서 국보위에 참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자가 이 당시에 조선일보가 전두환 대통령 되기 직전인데 국보위 상임위원장 있을 때 전두환 위원장을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라고 떠들어댔어요. 저는 그때 전두환 상임위원장에 반대해서 투쟁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랬던 조선일보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고 주장한 저를 장동혁 대표와 엮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가소롭기 짝이 없어요, 이것들이. 조선일보는 국보위에 참여함으로써 언론 통폐합을 비껴가고 최다 발행부수 신문으로 도약해서 지금의 조선일보가 된 거예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거의 하지 않던 페이스북에 토요일 밤에 그냥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숲에도 올려놨습니다. 또 고성구 TV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요. 다들 보셨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10명이 나를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했다. 이들은 내가 김무성을 모욕했고 오세훈의 컷오프를 주장했으며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10명이 평당원을 향해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나는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배신자 김무성을 용서할 수 없으며 기회주의자 오세훈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유우파가 좌파의 여론전에 밀려 그간 비겁하게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적 민주화의 결절점인 6.29 선언, 역사적 대타협을 전두환 대통령을 빼놓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나는 당 윤리위가 나를 소환할 것을 요청한다. 1대 10도 좋고 1대 100도 좋다. 김무성, 오세훈, 한동훈을 포함해 나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배신자, 부역자, 기회주의자들과 공개적인 토론회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 우리 당은 강령 개정을 통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해방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과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번 징계 사안이 우리 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제 평당원이기 때문에 평당원으로서 제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저를 소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 입장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페북 글에는 1035명의 좋아요,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18,000명의 좋아요. 뭐 지금 아마 그 사이에 또 많이 넣으셨을 것인데요.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유파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맙시다. 더 이상 위축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싸워나갑시다.
그럴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황골탈퇴 시킵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수사 의뢰 그리고 자리를 걸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 한동훈의 결백이 밝혀지면 내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징계한 것이 되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어제 열렸던 의총은 대안과 미래라는 이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에 소집해서 열린 의총인데 모두 8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모였고 또 많은 발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권영진, 김용태 등은 제명에 이르게 된 한동훈 제명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장동혁 대표는 당계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니 당대표로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수사를 통해 당계 문제를 털고 가겠다. 경찰 수사에서 한동훈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박준태 비서실장은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이미 이 사건은 경찰에 계류 중이지만 그걸 넘어서 당 차원에서도 한동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좋다. 한판 붙어보자. 이런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은 한 명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라는 자가 비대위원장을 얼마 전에 지냈죠. 대선 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는데 앞잡이 역할을 했는데 이 자가 장동혁 대표 재신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김용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신이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지도 않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는 절대 권력인 양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냐. 그리고 졌던 대선이다. 자중하라. 당원이 선택한 적도 없는 비대위원장들이 슬그머니 당대표직을 차고 앉아서 이 당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 당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이쯤 되면 당원에 의한 민주정당이 아니라 숨은 권력자들이 지목한 비대위원장에 의한 정치, 그야말로 수렴청정 섭정의 정치정당이 아닌가. 또 이미자 의원도 재신임 운운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를 걸고 한판 붙어보자고 발언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최근 한동훈 징계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제안하겠다. 투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든 100% 수용을 전제로 전 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다.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해온 사람들한테 분명히 묻겠다.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 달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100% 수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 장동혁 지도부가 재신임 된다면 지금까지의 비토와 흔들기를 멈추고 당의 통합에 앞장서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번 전당원 투표제가 실시된다면, 전당원 재신임 투표가 실시된다면 나도 재경위원장 자리 걸겠다. 나도 결과에 승복하고 저부터 제 직에서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런 각오도 없이 계속 지도부 흔들고 비토만 하면서 재신임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말로 장난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전당원 재신임 투표 결과 100% 수용 자신 있으면 하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걸겠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또 이미자 의원이 좋다. 100% 수용을 전제로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 묻자. 다 당당하고 결기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명당한 한동훈이의 똘마니 몇몇이, 그 계보원 몇몇이 흔드는 것에 당대표의 자리를 거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그 결기와 이미자 의원의 충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대표라고 하는 그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를 제명당한 한동훈의 그 계보원 몇 명이 떠들어댄다고 해서 가볍게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전 당원 재신임 투표를 하면 압도적으로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는 재신임 받을 것이고 그 재신임 이후에 더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자리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제명당한 한동훈의 그 몇몇 계보원들이 떠들어댄다고 해서 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자리는 아니다. 그 점도 제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폐륜적 막말 정성국을 제명하라. 뭐 지그들끼리 뭐 하여튼 말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 저쪽 상황을 좀 살펴보고 또 나름 취재도 좀 해보니까 조강한 최고위원이 원외 당협위원장이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엊그저께 있었던 비공개 의총회의 의원총회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의총장에 참석을 했어요. 의총은 원내대표가 회의도 소집하고 회의도 주재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당대표도 원내대표의 그 회의 주도에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송원석이가 이 의총의 주인이에요. 송원석이 필요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초청해서 발언들 듣기도 하고 합니다. 의총장에서 특강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외부 인사 불러다가. 그런데 왜 이번에 김민수, 조광한 이런 원내 최고위원들을 의총장에 나와달라고 했느냐. 이번 의총장이 한동훈 제명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자리여가지고 한동훈 제명에 의결에 참여했던 최고위원들 중에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의총장에 오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최고위원들도 와서 한동훈 제명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조광한 최고위원이 그 의총장에 앉아 있자 그 뒤통수에다 대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회의원 전체가 아니고 한동훈 똘마니들 몇몇 입에서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자 조광한 최고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원내대표한테 발언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건 국회의원이건 누구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위로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여기 왔다. 여기가 어디 감이라고 들어온 게 아니다. 원내대표가 요청해서 왔다. 불편하면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라.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서 퇴장시켜달라고 해라. 원내대표가 요청했으니 내가 온 것이고 원내대표가 나가달라고 하면 내가 두 말 없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떠들어댄 겁니다. 그러자 발언을 마치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정성국이한테 좀 밖에 나가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자 정성국이가 이게 국회의원한테 어디다 대고 막 이렇게 싸울 듯이 달려든 겁니다. 거기까지는 점잖게 존칭을 쓰면서 경어로 얘기하던 조광한 최고위원도 그 정도 되니까 반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경위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성국이 이자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례적으로 원외 최고위원이 의총장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했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이 발언 후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야 임마 너 나와 했다. 뒷골목에서나 들을 만한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막말은 하지 않았다. 이게 페북에 올린 글이에요. 이 정성국이 이자가 교총회장 출신이니까 교육계에 있다가 한동훈이한테 전략공천 받아가지고 경선도 안 치르고 국회의원이 된 자인데 부산 진구에서 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의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례적으로 의총장에 참석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원내대표가 요청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했다? 막말을 한 것이지 그게 문제제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게 문제제기예요? 욕한 거지? 그 다음에 일단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켜보긴 뭘 지켜봐? 그래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잠깐 나와서 얘기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야 임마 너 나와라고 욕을 했다. 그렇지만 자기는 막말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성국이는 송은석 원내대표한테 조광한 최고위원을 엄하게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송은석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까지 전했어요. 자, 그런데 곽규택 원내대변인은 송은석 원내대표가 특정인에게 경고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이것까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이 어제 하루 동안에 이름을 올리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78명의 이름으로 정성국의 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는 정성국을 향해서 의원 배지를 천상의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특권의식을 버려라. 국회의원 자리는 당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책임의 자리이지 동지를 멸시하고 갑질을 일삼으라고 준 벼슬이 아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경기도 남양주평 당협위원장이자 140명 원외당협위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그런 동지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 어디라고 라는 식으로 삿대질과 반말을 퍼부은 것은 정당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폭거다. 또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적반하장식 여론 조작과 피해자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본인의 무례함과 폭언은 쏙 뺀 채 조광한 최고위원을 막말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언론에 유포하는 그 비겁한 행태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당헌 당규조차 무시하면서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하는 식의 야유를 보낸 것은 당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동지를 짓밟고 당원들을 유권자의 미미한 존재로 여기는 정성국은 더 이상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리위 징계 회부도 검토하겠다. 2, 3회 우리 이준배 회장이 이끌고 있는 정치 모임 2, 3회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성국이 의총 자리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평소 몸에 밴 사고방식과 권위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천박한 언행이다. 조광한 최고위원의 참석은 원내대표실 요청에 따른 공식 절차였다. 또 해당 인사가 당원 당규에 의해 구성된 지도부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아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무례를 넘어 판단력 부재, 정치적 경량화의 증거다.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니며 원외 인사는 하위 국회의원들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다. 당원과 원외 조직을 순식간에 모욕하는 이 언행이 당의 정당성과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성국은 원외 최고위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원 전체를 향해 공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정성국이는 이미 그 전에도 전형직 지방의회 의원, 시의원,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요금금 3,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가 있어요. 대표적인 한동훈 똘만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대한민국당은 정성국 정계퇴출 집회와 행진을 이미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당과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
자유민주주의 연합이 공동 주최해서 지난 일요일 정성국의 이 폐륜적 막말이 있기 전에 지난 일요일 오후 4시 정성국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미 정성국 정계퇴출 집회와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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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정성국 정계 퇴출 집회를 이미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정성국에 의해서 가해진 이 언어폭력, 폐륜적 막말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한 당의 조치, 의원직 사퇴와 제명, 이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배신자들은 어떻게 모이는가입니다. 그동안 배신자 그러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김무성이와 유승민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조금 섭섭해할지 모르겠는데 그 배신자 왕자리를 한동훈이한테 뺏겼어요. 이 한동훈이의 이 배신 행각은 참으로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동훈이는 2018년에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는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굳이 지가 나가서 차장검사인 한동훈이가 구형 결심공판에 통상적으로 나가지 않는데 굳이 지가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형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뭐 더 설명도 필요 없는 자신의 정말 친아버지와도 같은 큰형님과도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기 좋게 사악하게 배신했습니다. 이 한동훈이의 손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 자유파의 3명의 대통령이 다 배신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대통령들만 난자질한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이는 2003년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2006년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을 구속했어요.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할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들, 삼성의 이재용, 현대의 정몽구, 그리고 SK의 최태원, 이 글로벌 기업의 이 3대 글로벌 기업의 오너들을 다 한동훈이가 감옥에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도록 만든 자입니다. 이런 자가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적으로 픽업된 후에 2023년 2월에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면서 나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서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었을 때의 그 수사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민주당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것을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와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들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악하게 배신하기 전
이미 그 2년 전에 대놓고 국회에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민주당 좌파, 정복주사파를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적개심이 없습니다. 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떠들어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을 때가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였습니다. 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자백했던 자입니다. 그 한동훈이의 실체를 모르고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까지 맡기고 총선 완전히 말아먹고 난 이 한동훈이한테 다시 당권을 맡겼던 게 우리 어리석은 자유파고 국민의힘 당원들이었습니다. 한동훈의 배신만큼이나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이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뭐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의 이 계보원들이 계속해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자꾸 장동욱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고 분탕질을 치고 있어요. 그 면면들을 보면 배현진이, 고동진이, 정성국이, 우재준이, 한지아, 또 저쪽으로 이미 튀어버린 김상욱이, 뭐 양향자, 조경태, 박정하, 박정훈, 진종호, 김예지, 뭐 이런 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야 어떻게 저런 것들만 콕콕 집어가지고서 개보원으로 만들었는지 한동훈이 제주도 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한동훈이가 과연 야 저것들이야말로 사악한 배신자들이야 라고 탁탁 집어서 통찰력 있게 지 개보원으로 만들었을까? 조금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요즘 개 공원이 있죠. 개들 산책시키는 공원. 가면 개 목줄을 풀어주거든요. 그 공원 안에서는 그래도 잠깐이지만 자유롭게 좀 뛰어놀아라. 그 거기 개들이 뭐 많이 열댓 마리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개도 있고. 그런데 이 다들 이제 뭐 자주 본 이 개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개들도 자기들끼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들이 처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슬금슬금 다가가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리는 개들이 몇몇 생겨요. 따로 노는 개는 또 따로 가고. 아하, 이거다. 무슨 저 대장개가 있어 갖고서 야 너는 내 부하해, 너는 내 부하해 이런 게 아니다. 킁킁대면서 냄새 맡으면서 지그들끼리 알아서 모이는 거다. 그게 유유상종입니다. 알아서 지그들끼리 모이는 거다. 제가 옛날에 저 감옥살이 할 때 이 소매치기 사기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만원 전철 안에서도 소매치기는 소매치기를 알아본대요. 그 그냥 뭐 빡빡한 이 전철역에서도 저쪽 칸에 그 다른 파의 소매치기가 쫙 움직이는 거를 거의 동물적 본능으로 알아본대. 유유상종이에요.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본대요. 그냥 말 안 섞어도 안 돼. 그냥 냄새가 난대. 개들처럼 킁킁거리고 냄새를 안 맡아도 안 돼요. 한동훈과 그 개보원들이 저는 그렇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유상종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가모니 직설경전이라고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경전. 상유따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비구죠. 부처님이 이렇게 상유따 니까야라는 직설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똥은 똥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오줌은 오줌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침은 침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고름은 고름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피는 피와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비구들이요. 저열한 의향을 가진 중생들은 저열한 의향을 가진 중생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이게 김무성이, 유승민이, 한동훈이의, 오세훈이의 그 계보원들이 모이는 방식이다. 고성구에 쑥 게시글 해 배신자 척결 없이 지방선거 승리 없다는 제 영상 메시지에 가율님이 당내 기생하는 배신자 쓰레기들을 모조리 쓸어낼 때 당도 건강해지고 선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리카님이 외래종의 잠식은 당연히 막아야죠. 토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때입니다. 현찬욱 투님은 이젠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끈질기고 파렴치하고 더러운 악마 같은 그 배신의 대가리를 쳐내니 스물스물 같은 유의 배신자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고개를 쳐들어댑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것들을 쳐내는 것, 배신자 척결입니다. 이선비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동훈이와 이재명이가 의사당 안에서 웃으며 악수하며 찍은 사진을요. 배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한동훈이가 배신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더 한심한 작태는 그 쓰레기만도 못한 배신자를 뒤따르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죠. 이제 저들의 찐 모습을 봤으니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찐 모습도 보여줘야죠. 그게 바로 적폐청산 배신자 척결 아닙니까? 오늘 고성구 칼럼 배신자들은 어떻게 모이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구 칼럼은 장동혁 마이웨이. 장동혁 대표는 어제 제주도 1박 2일 투어를 떠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나를 사퇴하라고 요구하거나 재신임하라고 요구하려면 내일까지 해라. 이틀 시간 주겠다.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또 단 한 명의 단체장이라도 나에게 사퇴하라, 재신임하라고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 묻겠다. 단 재신임을 요구하려면 당신들의 자리도 걸어라. 나는 당대표 자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리도 걸 테니 당신들도 당신들의 자리를 걸고 요구해라. 이 얘기가 바로 어제 제주도로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의총에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나서 입장 밝히겠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입장 밝힌다. 당대표는 당원에 의해 선출된다. 그 당대표에게 물러가라, 재신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대표인 장동혁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당원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당계 사태는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당에서의 조치는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다 끝났고 이제 한동훈 당계 사태는 경찰 수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우리 당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 국회의원 일부, 광역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개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당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대표직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저는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우리 당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작은 바람에도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이 지금까지 근근히 헤쳐나왔다. 그 과정에서 소장파라면서 개혁파라면서 혁신파라면서 말만 하는 자들이 당을 어렵게 만들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 소장파다운 개혁파다운 혁신파다운 모습 아니냐. 그러니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려면 내가 응할 테니 말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자리를 걸고 요구해라. 정치는 변명하거나 지적질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리다. 이렇게 하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의총에서는 여러 중진들이 사실은 만류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빈공의 의총에서 일부 정말 택도 아닌 것들이 당대표 사퇴 재신임 얘기를 하자, 김용태 같은 것들이 하자 당 중진들이 야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해, 당대표 자리가 어디 그런 거야 하면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다수 중진 의원들이 재신임 말도 안 돼, 논란을 왜 자꾸 키우려고 그래.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 침묵을 지켰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직후에 이미 당대표 사퇴 얘기나 재신임 얘기가 공개가 되지 않았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냐, 이미 쟁점이 돼버린 상황이다. 따라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짓고 갈 수밖에 없다. 정리가 필요하다. 고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좋다. 당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하려면 해라. 그러면 내 전당원 투표를 해서 의원직과 대표직을 같이 걸겠다. 대신에 나한테 그 정도 요구를 하려면 책임 있게 행동해라. 니들도 자리 걸고 나한테 요구해라. 오늘까지 사퇴 요구나 재신임 요구가 없으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도 감히 장동혁 대표한테 지 자리 걸면서 재신임 사퇴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요구할 강큰자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강수를 받게 된 한동훈 계보원들이 거의 멘붕이 돼버렸어요. 멘붕이 돼서 아이 우리가 언제 사퇴를 하라 그랬냐, 아이 결과를 다 내놓고서 판을 깔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것들도 아는 거예요. 전당원 투표를 가면 압도적 다수로 90% 이상의 찬성으로 장동혁 대표 다시 재신임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설마 하겠어 하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듯이 재신임 얘기 불쑥 꺼내고 사퇴 불쑥 꺼냈던 자들이 어마뜨거라 하고 지금 주랭랑치고 있습니다. 그 주랭랑치는 그 도망자들의 맨 앞에 누가 있냐? 오세훈이가 있습니다. 오세훈이는 참 실망스럽다. 실망스럽다. 이랬는데 국민이 뽑고 서울 시민이 뽑은 서울시장 자리를 가지고 장난쳤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세훈이 아닙니까? 무상급식 그거 주민투표 붙이겠다고 했다가 개표도 못 해보고 시장 자리를 박원순이한테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때 무상급식 같은 거 갖고 왜 시장 자리를 걸어? 주민투표 하지 마.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또 막상 이 오세훈이가 강행을 했어요. 하고 나서 개표도 못하게 득표율이 미달이 돼가지고서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자가 시장직 사퇴하겠다고 났을 때 절대 안 돼. 네가 왜 그걸로 사퇴를 해? 하고 끝까지 말렸던 게 당시 당 지도부입니다. 이자가 두 번이나 당론과 당 지도부의 그 간곡한 호소와 지시를 다 개무시하고 시장직 갖다 던진 거예요. 그 오세훈이가 던져버린 그 시장직을 박원순이가 받아먹은 거죠. 그래서 박원순의 10년 좌파 서울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시장 당 대표직과 의원직까지 걸면서 오늘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그러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과 그 계보원 배신자, 부역자, 기회주의자 똘마니들이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면서 한두 마디씩 내뱉고 다니는데, 이에 대해서 장해찬 부원장은 SNS에 이렇게 썼어요. 애견남만 가득한 식물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 장동혁 대표를 테토남이다, 상남자다 이랬는데, 저는 사실 애견남 테토남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어요. 애견남은
에스트로겐 남자, 테토남은 테스토스테론 남자를 줄여서 부른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견남은 식물남, 여성 하는 남자. 그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 한동훈? 아니, 뭐 한동훈을 떠올리십니까? 그런데 장해찬 부원장은 이 애견남, 여성 하는 남성들만 잔뜩 있는 이 식물국회에서 모처럼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막 분출하는 것 같은 이 상남자 장동혁 대표를 본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당권파에서는 장동혁의 결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런데 저 한동훈 부역자들, 한동훈 계보에서는 장동혁이 오늘부터 파쇼로 등극했다. 제가 어제 고성국의 숲에 더 단단하고 강력해진 장동혁의 대국민 메시지라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 글에 명님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아니라 대선 후보 출마 연설을 듣는 듯 했습니다. 품격 있고 당찬 연설이었습니다. 장동혁이란 지도자를 알아보고 세운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참 큰 일을 해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푸른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단호한 선택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국태민아님,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메시지에 공감합니다. 말의 강도보다 방향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코리아 123님, 감사합니다. 다시 경청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연설을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이런 댓글 올리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영풍 TV에 가서도 논평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그야말로 우리 정당사에 기록될 아주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연설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 번은 꼭 다시 찾아서 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